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시스도 좀 안 좋아서 베이시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내 오늘 금통위가 있었거든요.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된 이슈랑 국내 채권금리 간단히 설명드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금리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부 리포트랑 저랑 의견이 딱 비슷하게 매기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다루시는 분인데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좀 두 건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인 V 코스피 추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 약간 중국 쪽하고 이제 외국 글로벌 증시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이랑 WTI, 국구채 10년, 미국채 10년 좀 다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조금 창이 뜨는데 걸리고 있는데, 코스피 관련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조금 오늘 조금 버퍼링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랑 PBR 퍼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차트랑 미국 쪽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 일드갭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S&P랑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 밸류에이션 차트인 페드 모형이랑 신용장고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제가 좀 약간 기관지가 완벽하게 낫지는 못해서 전보단 좀 많이 나아졌는데, 기침을 하거나 조금 숨이 가쁠 수 있는 점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감 시장 바로 이제 시작하면은 코스피는 오늘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차트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베이시스가 보시면 오늘 계속 플러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 매도는 기관 쪽에서 조금 많이 있었고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수,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은 소폭 매도, 기관은 현물, 선물, 코스닥 다 매도였고요. 개인이 이제 현물, 코스닥, 선물 다 매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일단 오늘 개인하고 외국인이 거의 다 2,800억, 2,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600억 매도, 한 700억 매도, 기관이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한국은행 일단 금융통위가 있었고요.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매파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게, 그러니까 매파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준금리 인상에 가까운 의견을 내는 걸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고요. 조금 완화적인 조금 경기에 어떻게 보면 더 우호적인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는 쪽을 약간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상당히 꽤 매파적이었다고 좀 생각되는 금통이었었는데, 일단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3.5%, 3% 중반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일단 전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증가랑 주택가격 상승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의견이 조금 개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들이 조금 약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저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내년 정도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실시 계획이었던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5조에서 7조 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은 일단 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뭐 약간 조금 매파적인 인식으로 약간 인식되면서 한 3.5bp 단기 구간인 3년물이 한 3.5bp 상승을 하였습니다. 1bp가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한 2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1.61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1.7이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뭐 내일도 일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장기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국내 파동은 일단 볼린저 밴드 조금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이제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파동이 4파, 17년, 18년 이제 대형주 중심 상승이 5파여서 1, 2, 3, 4, 5가 끝나고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가 떨어지면서 ABC로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마도 3-1파일 것 같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해 봤을 때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해 봤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거의 닿았다가 거의 닿기 전에 살짝 떨어져서 조금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마도 뭐 나스닥 파동을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전고점을 조금 넘는 여기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시 의견을 바꾼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일 것 같고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이렇게 3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여기 고점들도 다 맞는 걸 봤을 때는 채널링은 맞을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이 넘은 걸 봤을 때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그렇게 따지면 원래 2파랑 4파 저점이 마지막 부근에서 이렇게 올려서 채널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이렇게 3파가 높을 때는 이 그냥 기존 채널까지 채널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분봉상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4파 조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회 1파, 5회 2파, 5회 3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계산치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계산치는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냥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231 정도까지 갈 확률이 개인적으로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정이 조금 올 것 같고요. 4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이 부분까지 올라가서 4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5파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3파가 언제 끝날지는 뭐 일단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4파가 나왔을 때 2파랑 4파 채널링을 해서 오히려 좀 5파 고점을 더 확실히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1파랑 2파 해서 이렇게 3파로도 사실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넘었고요. 보통 3파는 좀 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엔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좀 다른 얘기도 하면은 일단 다시 볼륨저밴드를 키우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목균형표로 사실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어 있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에서 26일 변화일도 무사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 상승 추세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콜은 지금 조금 소폭 소량 매수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 한국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미 제가 이때 살려고 하다가 안 샀어가지고 샀으면 그냥 쭉 먹고 괜찮았을 텐데 뭐 일단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 지금은 제가 오늘 LG전자 우선주를 샀거든요. LG전자 우선주가 딱 구름 돌파하고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기준선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 오늘 한 8,500억 정도 딱 한 방에 딱 들어오면서 매우 긍정적인 딱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증시는 계속 불안불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결국 뭐 남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미쳐서 올라갈 때는 그냥 나도 미쳐서 사실 올라가서 이제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LG전자가 딱 추세가 오늘 딱 괜찮게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 LG전자를 매수를 하였고요. LG전자 일단 뭐 예전에 제가 개별적인 종목도 분석을 했었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했었었는데 뭐 그 당시 거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20년 3Q 거고요. 갑자기 마감 시황인데 제가 계속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일단 뭐 MC 관련된 그때 당시에는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일단 없앤다고 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었는데 원래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이었는데 뭐 이 부분을 조금 접었었고요. 뭐 향후에는 이 HNA랑 여기 이제 냉장고 뭐 세탁기 그런 가전제품 부분이랑 이 TV 부분 그리고 이제 전장 쪽 VS 부분 뭐 이쪽은 뭐 항상 꾸준한 이제 BS 부분이랑 뭐 이노텍도 뭐 항상 꾸준하고요. 뭐 결국 이제 차기 성장 쪽은 이제 VS 이제 전장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냥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한 128%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이번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뭐 5파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약간 지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5파 올라갈 때 조금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하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추세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설명을 드리면은 주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바닥이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 부분도 보시면은 뭐 고점도 다한 걸 봤을 때는 뭐 채널링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큰 폭으로 ABC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5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5파를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5회 2랑 5회 4를 그어서 여기가 아니죠. 제가 매번 이렇게 그어서 이제 착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뭐 최대 이제 채널상으로는 여기까지 아마 올라갔다가 조금 넘었다가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단계는 지금 여기가 이제 5회 마지막 이제 5회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봉상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아마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 1파, 2파, 3파, 4파,
5회1, 5회2, 5회3, 5회4, 5회5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인베스팅에 다른 이제 연구원, 미국 쪽 연구원 분이 쓴 거를 봤을 때도 원래는 이제 제가 봤던 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광고가 있네요. 네.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제가 봤던 게 이제 B파였었죠. 여기까지가 O파가 되고 이분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O파 두 가지 의견을 다 썼었는데요. 물음표로 이제 어떤 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B파가 나오고 이분은 이제 C파가 나오고 한 번도 이제 O파가 나와서 완벽하게 저랑 똑같지는 않았었지만 뭐 저는 이제 좀 C파가 큰 C파로 봤었고요. 일단 내려간 하락 파동이 있고 올라가는 걸로 보셨는데 일단 이 파동은 이제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새롭게 이분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것도 올렸는데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본 게 아니라 이제 방송하고 나서 봤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의견이 이제 똑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3파 고점이었고 4파 내려오고 1파, 마지막 5파에 1파, 2파, 3파, 4파 지금이 이제 마지막 5파에 또 5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 또 3파 가고 그다음 4파 가고 5파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분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자주 보시는 분인데 잘 보시는 분인데 일단 의견이 지금 이제 같은 것 같아서 좀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보셔도 뭐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고 일단 가고 있어서 아마도 대부분 다 이제 그럼 5파로 이제 진행되는 파동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뭐 니케이도 그렇게 사실 파동이 뭐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뭐 올라가는 파동은 아니긴 하고요. 뭐 유럽은 오히려 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 제가 뭐 국내나 뭐 S&P 나스닥만큼 파동을 잘 매기지는 않아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거의 채널까지는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뭐 넘더라도 넘었다가 다시 하회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중국 쪽은 지금 차트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중국은 이번에 조금 유동성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V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옵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뭐 보통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때 풋옵션을 사용하는데 일단 뭐 주가 레벨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은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RSI도 과매도 구간이었어서 일단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달러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조금 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락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뭐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한 이유겠지만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고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단 추세를 뒤집을 만큼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뭐 구구주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이제 금통위 덕분에 조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조정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보고 있긴 하고요. 근데 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사실 금리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일단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뭐 하락을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좀 한 1.5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사실 누적적으로는 개인이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이제 외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수급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고요. 이렇게 보통 삼성전자는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조금 올라갈 때 조정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뭐 지금 17년처럼 이렇게 넘었다가 조정을 보이고 조금 마지막 오파가 그래도 한 번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상승은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번 상승 후에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PBR나 퍼를 봤을 때도 뭐 과거에 항상 2배를 넘어가고 나서는 항상 조정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가 이제 5파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뭐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조금 힘이 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차트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올라가려면 이 구름대를 넘어서서 조금 장대 양봉 한번 보고 나서, 아니면 적어도 구름대라도 확실히 넘고 나서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 안에 있고 뭐 전환선도 하회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차트입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애플은 뭐 제가 애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 있고 이제는 뭐 구름대도 넘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충분히 이제 다시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 뭐 미국 쪽도 이렇게 A파 다음에 A, B, C로 B파 다음에 이제 C파 확률이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애플도 아마도 뭐 좀 전고점을 이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일단 조금 강도는 더 약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테슬라도 일단 뭐 그렇게 힘이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고요. 뭐 일단 다행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애플하고 뭐 구름대도 넘었고 뭐 전하선 기준선 다 역전 이제 호전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뭐 다시 이제 구름대 떨어지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세가 강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S&P입니다.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채권 금리,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두 수익률의 차이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최근 기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현재 뭐 과거 최근 기준으로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 펄을 보시더라도 뭐 이게 트레일링 퍼긴 하지만 뭐 사실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치고요. 이제 뭐 조금 덜 민감한 PBR을 보시면은 PBR도 뭐 닷컴 버블 때까지는 아니어도 뭐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실질금리가 이 회색깔 영역이 실질금리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기준금리인데 원래 실질금리랑 기준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2008년도 이후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실질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매우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렇게 PBR과 퍼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이제 지금도 이제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은 금리가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개인적으로 이 퍼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PBR도 그렇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상승 후에는 저는 조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엔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게 2000년도랑 2008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랑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게
실물 경제가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올라간 거랑은 다르고 예대율이 이제 62%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물 경제론 돈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 예금으로 지금 다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풀려고 하면은 이제 풀리고 나서 이제 초과지급쯤이 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테이퍼링이 될 텐데 아마 그 테이퍼링 이후에 오히려 이제 실적이 더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때는 아마 조금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 증시에 나스닥은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역으로 이제 돈이 안 풀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결국 마지막 이 5파 이후에는 아마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퍼랑 뭐 PBR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장구 이제 보시면은 뭐 절대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22조 한 뭐 거의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단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마 증권사 이제 자기 자본 한도가 좀 풀려서 그런 것 같고요. 한도가 풀렸다기보다는 자기 자본이 조금 연말이 지나면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증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사상 거의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장구 보셔도 뭐 사상 최고치고요. 이 신용장구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가 위기였기 때문에 보시면 항상 위기였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은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용장구 나누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동성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지금은 이제는 이제 상승을 조금 바라보지만은 일단 이 상승 이후에 일단 조금 약간 그때부터는 정말 이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뭐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를 이렇게 깨지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하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날 텐데 이 4파랑 1파랑 겹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 몇일까요? 네. 잘 클릭이 안 되는데. 네. 3090.19를 하회하게 되면 뭐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손절매를 하는 게 전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구간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매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뭐 대규모로 누가 많이 좀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이게 한 명이 자꾸 누가 던지는 거거든요. 이제 한투 밸류가 사실 아마 많이 이제 던지는 것 같은데 한투 밸류가 던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 종목은 좀 되게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보면은 네 데이터는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안 해서 막 보여드리진 않고요. 이제 보시면은 3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2008년도 이때 회사가 분할을 하거든요.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는데 이때 올라가고 나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대주주가 한 8배 정도 이익을 얻거든요. 분할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대규모로 지분을 많이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분이 다 외국인한테 매각을 하거든요. 외국인한테 했으니까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텐데 보시면은 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키스코어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상한 거래량이 조금 비정상 거래량이 보시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식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이게 기린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보통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 회사는 뭐 급등하기 전도 후도 뭐 상관없이 뭐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아마도 제 이거는 뭐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게 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때 아마도 대주주가
외국인에 넘긴 게 아마 대주주가 뭐 아는 외국인이던지 아니면 대주주가 넘긴 외국인 자체도 아마 대주주던지 해서 개인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좀 넘겼을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아마도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자사주나 아니면 일정 구간 좀 펀드들에 넘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민감한 사항이라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아마도 조금 이상한 거래량이 뭐 이때야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거래량이 뭐 터진 게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이때도 아니네요. 이때도 좀 이상했던 거래량이고요. 이상한 거래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어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이 단기적인 오파를 좀 잘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